저는 항체가 생겨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벗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쓰세요. 실외에서는 뭐 벗어도 된다고 2m 이상 떨어지면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타액이 기침할 때는 한 2m 정도까지 가요. 근데 재채기로 할 때는 한 6m까지 갑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 또 밀집된 이러한 장소에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이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쓰셔야 되고, 지금 두창이 원숭이 두창이 유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이 두창은 피부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는 접촉이 아니라 공기로다가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대단히 이제 빨랐던 건데, 우리 지금 뭐 기도, 설교, 특송, 축도,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됐죠. 뭘까요? 예, 건강입니다. 만약에 여기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게 들어왔으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근데 이 건강에 대한 거는 우리 인간이라면,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강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러죠. 노년에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건강이 전부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죠. 이 대사증후군은 만병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병의 원흉인 비만, 이 비만은 뭐 모든 질병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고지혈증, 이건 이제 중성지방 혈증입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는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게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이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들이 있습니다만, 만성 질환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오늘 하는 이 대사증후군, 여기에 해당되는 5가지 요인만 우리가 잘 방어를 하면은 120살까지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칠수록,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그거는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리고 1가지 내지 2가지가 포함이 되면 대사증후군 위험 단계. 하나도 없으면은 괜찮은 건 건강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5가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비만, 즉 허리둘레를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체중보다도 더 중요한 게 허리둘레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근육이 빠진 자리를 대부분 지방이 차지를 해요. 근데 근육보다 지방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네, 가볍죠. 가벼운데 체중은 많이 안 나가는데 허리가 더 굵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사실은 체중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 문제인데, 복부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은 우리가 2가지로 얘기를 해요. 내장 지방이 있고 또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중에서 내장 지방이 이제 건강에는 아주 더 나쁜 거예요.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그 지방, 이 내장 지방, 피하 지방 이걸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장기 이런 데 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피부 겉 안쪽에 이제 끼는 게 피하 지방이에요. 그러면 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러분이 누우셨을 때, 반듯하게 누우셨을 때 불렀던 배가 쑥 들어가요. 그거는 피하 지방입니다. 근데
불렀던 배가 누웠는데도 그대로 부르다. 이거는 내장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죽, 이 배 나온 부위를 집었을 때, 이렇게 집었을 때 두껍게 집히면은 피하 지방이에요. 근데 얇게 집히면은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윗배가 부르면은 그건 대부분 내장 지방이에요. 아랫배가 부르다 이건 대부분 피하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에는 피하 지방은 내장 지방보다 그렇게 건강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비만은 만병의 원흉입니다. 이제 이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만병의 씨앗이라고 했죠. 모든 질병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비만은 만병의 또 원흉입니다. 이 비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은 비만 자체를 만성염증이라고 해요. 이 만성염증에서는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암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이 암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있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약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만 없애려면 첫째가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을 하시되 요령 있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시범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떤 운동을 하면 이 뱃살이 빠지나 하는 것. 좋게 얘기해서 뱃살입니다. 원래는 비계입니다. 비계, 지방.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해서 뱃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허리 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 요건 이제 인치로 하면은 남성은 35인치 이상, 여성은 33인치 이상이 되면은 그건 이제 이 복부 비만입니다. 근데 그게 허리띠로 얘기하면요, 이 허리띠 남자들 구멍 하나가 늘어나는 게 대개 한 2.5cm 정도 됩니다. 허리띠 구멍 하나가 늘어나면 수명은 3년 이상 단축이 돼요. 그 늘어나는 그거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허리는 가능하면은 가늘수록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개미 허리는 비만 못지않게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이 굵기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압은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 혈압 그러면 얼마 얘기하죠? 80에서 120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혈압이 130 이상,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래요. 위의 혈압을 우리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80. 이완기는 이 심장이 부풀 때, 이때의 혈압입니다. 수축기는 눌렀을 때 심장이 수축할 때고, 이완기는 이제 이 심장이 늘어날 때. 그래서 그게 80에 120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의 기준은 85에 130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혈압에 대한 얘기는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혈압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혈관은 단단한 게 안 좋은 거예요.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이제 단단해지기 때문에 압력이 더 세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나이가 들어도 혈압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이제 이 혈압 약을 파는 회사들이 의사들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뭐 85 이상, 130 이상 되셨어도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 이런 걸 적당히 가미를 하시면은 내 혈압이 얼마가 정상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혈압이나 밑에 합니다만 당뇨,
이거는 혈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혈관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명은 혈관 건강이 좌우하고 근육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또 근육, 예, 또 뭐라 그랬죠? 하나는 혈관 건강이 우리 수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이 잴 때 이제 이게 오차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재시면은 집에서 재실 때는 괜찮은데 병원에 가서 재시면은 대부분 높아요. 그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요. 하얀 가운 입은 거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 혈압은 언제 어떻게 재느냐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한 20여 분 안정을 해서 재야 돼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진찰 받기 전에 혈압을 재가지고 들어가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한 20분 쉬었다가 3번을 재세요. 3번을. 그래가지고 중간 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중간 혈압. 그 오차가 꽤 납니다. 이게. 정상 조건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이 재실 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재실 때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의자 뒤에 대고 양발을 바닥에 대고 그다음에 이 카우스라고 그러죠. 혈압 요거는 심장의 높이하고 같은 높이로다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면은 이것도 영향을 받아요. 반환 좀 편하게 편한 자세에서 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에 따라서도 뭐 5, 10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재실 때는 늘 같은 자세로다가 해서 3번 재셔가지고 중간 거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압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고혈압 환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1000수백만 명 됩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은 혈관에 아주 손상을 많이 입히기 때문에 혈압 높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을 미쳐. 그리고 이제 이 당뇨 이거는 높은 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혈당이 공복시 혈당이 100mg/dL 이상 되는 거를 이제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통은 공복시 혈당은 10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은 고혈압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요. 고혈압보다. 그래서 이 당이 좀 높으면은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100세까지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한 방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지금 100세 시대죠. 3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독소를 생산을 해요. 그게 이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그 대표적인 게 설탕, 소금, 지방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들어와서 쓰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독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3가지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적게 섭취하는 사람. 근데 이제 대부분 과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어떤 질병이 와요? 예, 혈중에 당이 높아요. 그 기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금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대표적인 질환이 혈압이죠. 혈압. 그 다음에 지방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생기는 질환은 혈관 질환입니다. 뇌동맥, 또
그렇죠. 뇌동맥이 이제 막히는 질환, 또 터지는 질환, 이걸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또 뇌출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질환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설탕이 이제 혈당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혈관 질환을 유발을 합니다만은 지방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혈관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하죠, 지방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섭취를 꼭 하시되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또 방송 같은 데 나와서도 그러는 교수들이 있어요, 박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소금이 부족해서 혈액 내에 생기는 질병이 뭐가 있죠? 혈액 내에 미생물 같은 게 감염되는 걸 뭐라고 그래? 식중독. 아니, 혈관 내에. 이제 혈액암은 아니고 제가 지금 단어를 잠깐 잊어버렸어요. 폐혈증. 그러면서 뭘 하냐면 옛날에 여러분 황수관 박사라고 기억나십니까? 황수관 박사가 남 보고 싱겁게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싱겁게 먹다가 폐혈증이 생겼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황수관 박사를 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폐혈증으로 사망한 건 맞는데 싱겁게 먹어서 폐혈증이 생긴 게 아니라 이 무리를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가능한 적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반찬에 소금 안 들어가는 거 있나요? 없죠. 소금 다 들어갑니다. 그것만 먹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을 먹습니다. 2배 이상. 그게 이제 혈압을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혈관 내로다가 물을 끌어들여요. 혈관 내로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혈관이 좁아져도 압력이 높아지죠. 왜? 혈관 내를 흐르는 혈액량은 늘 일정해요. 근데 공간이 좁아지니까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 내로다 물을 많이 끌어들이기 때문에 또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터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뇌에서 터지든지 또 심장에서 터지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설탕, 지방 이거는 가능한 줄여서 드셔야 돼요. 이 지방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어떤 고기가 있죠? 삼겹살, 또 소고기, 꽃등심. 이 삼겹살이나 꽃등심은 외국에서는 불량고기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불량고기를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 삼겹살의 80%를 우리 한국인이 먹어요. 80%. 나머지 20%는 누가 먹을까요?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국인이 먹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 삼겹살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온 외국인들 있죠. 한국인들하고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맛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 먹을 때 보면요, 원래 이 고기보다 야채를 한 6대 4 정도로 야채를 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산화되고 이런 걸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 먹으러 가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채는 아예 입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야채 먹는 만큼 고기를 못 먹으니까. 왜냐? 고기 채우느라고 야채는 아예 손도 안 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야채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 비만을 예방을 하려면은 먹는 순서만 바꿔줘도
금방 좋아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야채를 먼저 먹어요.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우리가 뭘 먹죠? 과일 먹죠. 그 디저트로 먹을 과일을 두 번째 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찬 중에서 식물성 반찬을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반찬하고 밥하고 그 다음에 국하고 이걸 이제 마지막에 먹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만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 단 천천히 먹어야 돼. 천천히. 우리가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장까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면은 장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내 좋은 균들 있죠. 유익균들.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또 바로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가서 부풀면은 많이 부풀면 한 20배까지 부풀어나요. 그러면 포만감이 생기죠. 그래서 먹는 거를 자연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풀기까지 시간이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밥을 최소한도 20분 이상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차려놓은 밥 먹으라고 그러면은 10분 넘기는 사람 없습니다. 대개 5분 내로 해결이 되거든요. 세계에서 밥 먹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게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그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요, 이 사람들 밥 먹을 때 2시간 먹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하고 한국인이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못해요. 답답해서. 그 사람들은 2시간 먹어요. 점심시간이 2시간.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많이 씹어야 돼요. 많이 씹으면은 췌장염, 췌장암 이것도 예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입안에서 50%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왜? 타액이 섞이면은 이제 50% 정도가 소화가 돼요. 그리고 췌장이 하는 게 나머지 50%예요. 또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췌장이 50%만 합니다. 그리고 육식, 지방은 췌장이 90%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 대충 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췌장이 하는 일이 50%가 아니라 7, 80%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무리가 돼서 염증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최소 20분 이상 씹어야 돼요. 특히 이 현미가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이 곡류, 잡곡 이런 것들을 밥에 넣어서 먹을 때는 50번 이상 씹어야 돼, 최소. 근데 그걸 그냥 백미 먹듯 몇 번 씹고 삼키면은 거기에 피틴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다 쭉 빼나가요. 같이 빼내가는. 그래서 오히려 백미 먹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번 이상 꼭 씹으셔야 됩니다. 예. 이 백미는요, 그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5%만 남아 있어요. 우리 백미는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속껍질 그리고 쌀눈. 근데 우리는 좋은 거는 다 벗겨서 동물 먹이로다가 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착한 사람들. 좋은 건 동물 먹이고 안 좋은 건 이제 내가 먹어요. 요즘에 우리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이거 정말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수명은 옛날에는 지금의 개, 고양이 수준이었다. 근데 지금 개, 고양이는 뭐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아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서 서열이 개, 고양이 미치시죠? 대개 이 가장들이 개, 고양이보다 서열이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국 여성들이 참 희한하신 게 남자가 뭐 조금 저기 하면 그냥 성폭행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고소까지 하는데 개, 고양이하고는 그냥 쭉쭉 빨고 벤치서 다요. 개 먹인 손으로다가 자기도 또 집어먹어요. 그 손으로다가 손님한테도 또 집어주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국제학회에서 보면은 그 개, 고양이한테 있는 기생충이
사람한테 이 감염이 돼가지고 뇌로 가가지고서 사망하는 이런 사례가 흔히 나와. 기르시더라도 간 아니면 방 안에서 기르시지 말고 문 밖에서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방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만은 지방은 꼭 필요한 거예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 그러나 이제 그걸 과하게 드시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삼겹살, 꽃등심 드시되 가끔 드세요.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중성지방이 이게 또 이제 문제예요. 중성지방 높은 걸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그래요. 고지혈증. 이제 이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주로 탄수화물이 제일 문제가 돼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섭취하고 쓰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지방으로 바뀌어서.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은 쓰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활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비만이 오는 거예요. 축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중성지방은 이제 150mg/dL 이상이 되면은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잠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소화되고 배설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를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탄수화물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일단 들어온 그 음식을 써요. 우리가 쓰고 나머지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건데, 이 당이 높지 않습니까? 당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그 췌장 아까 말씀드렸죠. 췌장은 이 분비 기능과 이제 효소도 분비를 해요. 효소. 그리고 호르몬도 분비를 해요. 호르몬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혈당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혈당을. 근데 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인슐린이 이 혈당이 이제 간에 와가지고 글루코스로다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글루코스를 인슐린이 글루코스를 세포 내로다가 전부 이동을 해서 세포 내로다가 집어넣어주는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게 자꾸 연속해서 들어오든지 그러면은 인슐린도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다가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슐린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당뇨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혈당이,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다 근육이나 세포 속으로다 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인슐린.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 속으로다가 집어넣지 않은 못한 이런 당은 혈당이 되는 거예요. 혈액 내에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속이 되다 보면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잘 소화해가지고 쓰고 가능한 나머지가 없어야 돼. 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 특히 당, 지방은 다 써야 돼. 근데 남아요, 되게 다. 이게 이제 계속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축적이 되다가 비만이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있죠? 이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는데 이거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는 40mg/dL 이상이 돼야 되고 여성은 50mg/dL 이상이 돼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10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요. 혈관 청소부 역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다른 것들이 다 나쁘더라도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또 다른 그 나쁜 인자들이 좀 높더라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줘. 반대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LDL이라고 그래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나쁜 요인들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각종 질병이 유발이 돼요. 그 정도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 아세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아시는 분이 없어요.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게 여성은 50 이상, 남성은 40 이상이 되면은 좀 안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설령 나쁜 콜레스테롤이 낮다, 또 다른 나쁜 요인들이 높다 이렇게 됐더라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로 그 좋은 콜레스테롤은 치매도 예방을 해줘요. 치매도. 그리고 인슐린도 조절을 해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슐린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에 와가지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그 역할이 새로운 역할도 자꾸 밝혀지고 있어요. 치매에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 쌓이는 나쁜 단백질, 변성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를 조절을 해주는. 조절이라는 거 하고 우리 그냥 효능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우리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거는 내려주고 낮은 거는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중 역할을 하는 걸 조절이라고. 근데 우리 양약 있죠, 양약.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처방해서 쓰는 약들은 높은 거는 내려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또 낮은 거 올려주는 거는 올려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근데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걸 조절해 준다. 조절해 주는 게 또 뭐가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인삼이 그렇습니다. 인삼. 높은 콜레스테롤은 내려주고 낮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조절의 작용을 해요. 이게 양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하고 같이 타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동안 생약 제제로 제일 많이 쓰인 게 인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의 신이 동양에는 인삼을 선물했고 서양에는 아스피린을 선물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인삼의 원산지는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는 다 인삼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적적지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옛 땅의 일부인 만주 일부, 발해의 옛 땅인 연해주 일부가 인삼의 이 생산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인삼. 이게 좋은 걸 아니까. 근데 외국에 있는 인삼하고 우리가 지금 쓰는 인삼하고는 주요 성분이 뭐죠? 사포닌이요, 사포닌. 사포닌의 종류, 함량 이게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일본 거는 사포닌은 함량이 우리 거의 4분의 1 수준 조금 넘어요. 똑같이 우리 때 갔는데 또 중국, 캐나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사포닌 양이 우리 거의 2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인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고려인삼은 전 세계 인삼 시장에서 이 대명사입니다. 고려인삼. 이 인삼에 대한 연구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외국과하고 우리 거하는 질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토질 때문에 그래요. 토질.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디를 가도 인삼 적격지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도 우리 혈압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는 작용이 있다. 각종 좋은 작용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운동, 이 아래 뱃살을 빼는 운동은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이거를 상체는 최대한 왼쪽으로 또 다리는 오른쪽으로 최대한 비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그걸 좀 뛰면서 하면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다리를 최대한 벌리시고
손을 머리 올려 올리고 머리를 발끝으로다가 최대한 내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렸다, 이쪽으로 내렸다. 이거를 반복해서 한 번 할 때 양쪽 10번씩 이걸 하루에 한 3세트 정도만 해주셔도 이 뱃살 빼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연세에 적당한 운동,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게 다 운동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걸 해드리려고 준비를 엄청나게 해왔어요. 이거를 이 5가지 요인을 제대로 하려면은 15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20분 정도에 하려니까 저도 머리에 지진이 나요. 그래 저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서 해드리나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방은 적게 드시는 거예요. 적게.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먹는 음식 중에서 대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먹는 물입니다. 이게 무슨 색이죠? 녹색이죠? 이게 이제 이 새싹보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새싹보리를 현대판 불로초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여기는요, 혈관 건강서부터 치매 뭐 이런 것까지 작용을 안 하는 게 없어요. 이 영양소가 대표적인 것들만 한 47가지가 들어있어요. 많이 간에도 좋고 뭐 그러니까 이걸 한 가지 쓰시면은 건강식품 여러 개를 끊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중년이 되면은 콜라겐 꼭 쓰시라고 그랬죠. 제가 콜라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콜라겐은 꼭 쓰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냥 피부만 작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 장기에도 콜라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 드시면은 요실금, 변실금 같은 거 생기죠. 요것도 콜라겐 부족으로다가 근육이 부족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발약근이라는 근육이 이제 느슨해져가지고 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피부, 장기, 심지어는 뼈에까지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이 콜라겐, 새싹보리,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해서, 어제도 어느 분 질문하셨는데, 이 눈은 우리 인체 중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눈입니다. 근데 눈은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망가지면은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꼭 써주셔야 돼요. 루테인 들어보셨죠? 단 루테인에 지아잔틴이 함유된 루테인을 꼭 써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요것만 좀 충분히 써주시고, 3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늘 제품 좋은 거 하나만 쓰셔도 암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가 다 예방.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한 가지만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비만 중에서 원인이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뚱보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저 목사님도, 한 목사님도 겨울에도 찬물 드세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위기 상황으로 느껴가지고 지방을 자꾸 축적을 해요. 그래서 찬 음식, 또 이 패스트푸드 있죠. 이런 것들 쓰면 우리가 몸이 위기 상황으로 느껴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호르몬, 이 호르몬에 의해서도 이 비만이 많이 옵니다. 그 외에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 오는 게 있는, 그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아무리 굶어도 안 빠진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 D를 보충해주면서 다이어트 방법을 쓰시면은 빠져요. 이제 그거 외에도 이 다이어트 방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다이어트 하실 때 굶으시면 절대 안 돼요. 굶어도 우리 인체가 이상현상으로 느껴가지고 지방을 축적을 해요. 우리가 위기 상황으로 느끼면은 우리 몸에서는 지방이 생겨가지고 축적이 됩니다.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굶으시면 안 돼. 단 양은 좀 줄이시되 먹는 거는 새끼 꼭 드시면서 하셔야 돼. 아셨죠? 네. 한 번만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